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책 한 권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책 제목은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자, 여러분들 보고 있는 책입니다. 이게 저자는 곤도 마코토라는 분인데, 이분은 일본의 게이오 대학을 게이오 의과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40년간 의료계에 종사했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같은 의사면서도 의사의 진료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의사들이 하는 수술, 모든 이런 거, 치료, 진단,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보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사로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당연히 동료 의사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겠죠.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분은 꿋꿋하게 이런 글을 계속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60회 기쿠 치칸상을 일본에서는 좀 유명한 모양입니다. 이런 상을 수상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큰 파트로 보면은, 책의 큰 파트로 보면은 파트가 1, 2, 3, 4, 5, 6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큰 파트 제목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파트 1, 의사가 병을 만들고 환자를 만든다. 파트 2, 병을 고치려고 싸우지 마라. 3, 파트 3, 암 검진과 수술 함부로 받지 마라. 파트 4, 잘못된 건강상식에 속지 마라. 파트 5, 내 몸 살리려면 이것만은 알아두자. 파트 6, 웰다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큰 6개 단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 내용을 전부 다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많은 부분이 공감 가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분은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아프면은 바로 이렇게 병원으로 달려가고, 아니면 요즘은 또 1차 의료기관도 아니고 2차, 3차 대학병원까지 바로 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병이 있으면은 대부분의 시간이 지나면은 거의 대부분의 병은 고쳐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굳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보이고 하면은 오히려 과잉 진료가 되고, 과잉 진료가 되다 보면은 몸에 내성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정말로 큰 병이 났을 때는 오히려 처방이 안 듣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감기 같은 경우는 감기가 걸리면 무조건 병원을 가게 되는데, 병원을 가나 안 가나 거의 회복되는 기간은 똑같다고 합니다. 이분의 말씀으로는. 제 역시도 그런 경험을 했고, 단지 병원에 가면은 이제 열을 좀 낮춰주고 이런 부분은 좀 있는데,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주변에 요즘 이런 책을 여기에서도 적혀 있지만은, 제가 보기엔 주변에 특히 암 환자들, 암이 있으면은 처음에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은 의사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칠 수 없는 병인데도 환자들에게 이거 수술하면 고칠 수 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고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헛된 그 희망을 품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 어떤 몸을 위해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어떤 신이 시키는 것처럼 의사를 아주 신처럼 받들고 이렇게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는데, 주변에서 보니까 결국은 그런 분들이
빨리 죽더라고요. 사실은 그분이 암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으면 오히려 5년, 10년 이렇게 살 분들인데, 그 암이라는 걸 알고 의사의 어떤 나름대로의 소견이 있겠지만 그런 말을 믿고 치료를 받은 분들이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2개월 이 정도 만에 이렇게 죽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고생을 할 만큼도 하고 또 병원비대로 많이 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어떤 집이라든지 이런 데 편안하게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지막까지 병에서 자기 먹는 것도 못 먹게 하고 이러면서 고생하다가 죽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주변에 너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병원에 가서 수술이나 항암 치료로 낫는 분들은 사실은 치료를 안 해도 될 정도의 경미한 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말씀으로는 사람 몸에 칼을 대고 개복을 하는 순간에 암이 급속히 전이가 된답니다. 급속히 전이가 되기 때문에 절대 수술은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라리 자연적으로 놔두면은 오히려 오래 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게 보통 이분이 주장하는 그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약을 습관적으로 먹는다든지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감기 이야기도 했죠. 그 다음에 무분별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방사선 검사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검사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몸이 안 좋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여러 가지를 많이 써놨는데, 이분의 말씀으로는, 이분의 말씀을 떠나서 제가 주변에 시골의 고향이다 보니까 오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항상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항상 몸을 쉬지 않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자주 안 가요.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제 소견은.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본인이 술, 담배 이런 거 절제를 하고, 또 빨리 돌아가시는 분은 일단은 엄청 술을 많이 드셔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결국은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여기에도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수의 비법을 적어 놓는데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을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도서관이나 있으면은 한번 빌려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모두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지금 현재 약 83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 이 정도로 오래 삽니다. 장수국가에 속합니다. 그렇더라도 건강수명은 약 70세 초반 정도면은 건강수명이 끝난다고 합니다. 나머지 인생은 건강하지 못하고 약을 먹으면서 그냥 생명만 부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좀 건강하게 좀 오래 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부분과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